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80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입니다.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중에 신장에 암이 생겨 수술을 시작해서 오픈을 했다가 덮어버린 상태로 퇴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인컴은 많지 않지만 세이빙 자산이 20여만 불 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전에 노인 데이케어를 다니려고 데이케어가 받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꿨는데요. 양로원이나 재활원이 이 보험을 받지 않아 난감하게 집으로 모셔와야 할 형편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아버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라서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혹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지요? 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소식 주셨습니다. 예, 조금 상황이 난감하게 됐구만요. 네. 문제의 핵심은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세컨다리 보험을 바꿨는데 네. 그 플랜이 양로원이나 다른 병원들에서 안 받는 플랜인가 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난감해지죠. 그렇죠.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내에 메디케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까지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난감하게 되죠.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할 게는요. 네. 데이케어 센터나 또는 닥터들이요. 네. 자기들이 가입을 해서 편리한 필요한 플랜들을 이제 주로 많이 지향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일반 그 클라이언트들이 네. 불편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아마 거기서 오는 그 생각의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바꾸려면은 예. 오픈 엔롤멘트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해지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해지를 하든지 네. 또 다른 플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아니면은 예. 꼼짝을 못 한다고요. 아, 예.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환자의 사정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네. 신장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시작했다가 덮어버린 상태라고 그러네요.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신 거죠? 수술 네. 못하고. 네. 수술을 포기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신장암을 치료하는 걸 포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환자는 아마 곧 하스피스 상황으로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스피스 상황으로. 네. 그런데 네.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디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해보고 싶을 텐데 네. 이제 보험이 그렇게 맥혀버리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사실 이 케이스는요. 네. 제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네. 아는 그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전문인인데 지나가다가 만나서 들렸더니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메디컬 전문인일지라도 네. 이거 대책을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산이 20만 불 있어요. 그렇죠. 네. 20만 불 있기 때문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일반 메디케이드도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지금 난감하게 환자를 집으로 데려 모셔오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집으로 모셔오게 되면 이제 곧 그 하스피스 진단이 내려질 거고 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 와서 홈케어도 받아야 되는데 네. 홈케어도 20만 불이 있기 때문에 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0만 불 돈을 풀어서 네. 홈케어를 사시는 동안 해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 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그 아버님이 네. 남편이죠. 네. 융통성이 없어서 그
그 활용함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요. 예. 그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은요. 네. 생각이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고정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옛날 그 얘기만 하고 아,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융통성이 전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만 불 세이빙돼 있는 거를 안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안 쓰시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자녀들이 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본인 그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네.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서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없느냐 그런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프로그램이 해당이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분의 경우는 이 자산 때문에 사실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요? 예, 자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양로원으로 가든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면 집에서 홈케어를 본격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20만 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 융통성 있게 풀어야만이 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안 풀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거는요. 예.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10월 15일 이후가 아니면은 네. 갱신이 안 되고 바꿀 수 없어요. 예. 또는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음 해 1월 네. 1일부터 3월 30일 사이 해야만 되는데 네. 꼭 알아야 할 거는 네. 스페셜 애널멘트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스페셜. 특별히 특별히 갱신을 해야 할 네.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서 이 플랜을 가지고 있다가 네. 다른 주로 뭐 조지아로 이사를 갔다. 네. 그렇게 되면 이사 간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무슨 이제 이 케이스도 아마 해당이 될 텐데 네. 다른 의사나 다른 병원이나 양로원이 그 플랜을 받지 않으면은 그 받지 않는다는 레터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우리는 그 플랜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레터를 받는 겁니다. 네. 그 레터를 받아가지고 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있는 플랜이 드랍되고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스페셜 허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네. 양로원이나 다른 병원이 플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즉시 네. 레터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그 가입이 안 된 데는 안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사정을 레터를 받아가지고 네.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다른 플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 액션을 6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60일 이내에.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스페셜 애널멘트의 조건을 모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네.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제를 하는 디스애널멘트를 하는 거는요. 네. 어느 어드밴티지 플랜 회사마다 네. 디스애널멘트 폼이 있습니다. 네. 그 폼을 인터넷으로 해서 다운로드 하든지 네. 아니면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네. 또 레터 대신에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네. 메디케어 오피스에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메디케어 오피스에. 1-800 메디케어죠. 네. 메디케어 오피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 디스애널멘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스애널멘트가 되면 메디케어는 오리지널이 돌아오니까 네. 나머지 세컨다리를 메디케어 다른 플랜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 메디케어 플랜으로 하든지 하면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케어를 그러니까 서플리멘탈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정말 잘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덮어놓고 이제 이 케이스는 네. 아버님이 그 데이케어에 네. 데이케어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는 아마 노인 데이케어죠. 네, 노인 데이케어. 네, 거기서 받는 플랜으로 아마 바꾼 모양이에요. 네, 네. 그걸 바꿀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노인들이 그 자식이 다 알 리가 없는 거니까 네. 자녀들이 간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스애널멘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만 불을 풀어주지 않는 아버님의 사정입니다. 네. 그거는 부모를 그런 융통성이 없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네. 그거는 본인의 인격이 아니고 네. 병입니다. 노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모임에 가면은 네. 그 옛날 얘기 자기에게만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타입입니다. 일종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하고도 타협을 안 해줍니다. 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이 건강할 때 네. 파워 어토니를 다 받아놓는 겁니다. 아, 네. 파워 어토니를 받아놓고 또 리빙will도 받아놓고 네. 우윌도 받아놓고 이 법률적인 조치를 다 해놓고 나면은 네. 파워 어토니를 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아들이 20만 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네. 입장이 되니까 네. 어머니를 일단은 집에 모셔오면서 홈케어를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예, 이 홈케어가 즉시 필요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20만 불 때문에 이제 롱통 비해 메디케이드가 안 되니까 네. 그 프라이빗 홈케어를 네. 20만 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돌아가실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20만 불 떨어질 때까지요. 네. 네. 만약에 하스피스 진단이 내려지면은 네. 모든 인슈런스 플랜이 커버를 스탑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프라이빗 페이나 네. 특별히 이제 하스피스를 케어해주는 그 자선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에서 이제 케어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안 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사실은 뭐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마음은 되게 든든한데 연세가 이제 들으셔서 이렇게 이제 노환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질환이 있으시면 이 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노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잘 변동이 안 됩니다. 네. 10,000불 있다든지 20,000불 있다든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도 네. 이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의 혜택을 받을 것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파워톤이나 네. 어떤 리빙will이나 네. 이런 법률적인 조치를 자녀들이 해놔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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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